라디오 힐링 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짓말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에이, 거짓말 이러면 기분 나쁘죠? 근데 사실 거짓말을 우리는 자주 한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 자료에 따르면요. 하루 평균 200번을 거짓말을 한대요. 에이, 거짓말. 난 200번 말한 적이 없는데. 이럴 수 있는데요. 시간으로 따지면 8분에 한 번꼴로 누구나 다 연구 자료니까요. 거짓말을 한다고 해요. 거짓말 하십니까? 저는 안 하려고 하는데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사에서도요, 또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오늘 하루 단 한 번도 난 거짓말 한 적 없어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진정한 거짓말장이어서 모를 확률이 높다라고 할 만큼요. 거짓말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나도 모르는 새에 생각보다 정말 많은 거짓말을 하고 그것이 나에게 돌아올 때 왜?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필요 없는 인간관계는 사실은 존재할 가치도 없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인데요. 그럼 거짓말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보다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가적으로 보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좀 정리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가 감정을 부풀려서 사용하게 되는 단어들은 이게 상대방에게 완전한 상황을 거짓말을 얘기한 게 아니어도요, 거짓말로 들리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나 좀 두통이 심해서 잠시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두통이 심하고 좀 쉬고 싶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요. 나 진짜 머리 아프거든. 죽을 것 같아. 근데 이러다가 정말 머리가 뽀개지겠어. 이렇게 표현하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와, 저 사람 정말 큰일 나나 봐. 암이야?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뉘앙스가 전해지게 되면 머리가 아픈 사실은 사실이지만 확대되고 부풀리면 완벽한 거짓말쟁이가 돼서 잠깐 쉴게요. 이렇게 하면 그냥 쉴 시간을 주면 되는데 막 아파 이렇게 되면 일이 망쳐진다거나 그럼 쉬어야 돼 라고 하면서 일이 확대되면서 약을 막 비싸게 사다 준다거나 저 사람 아프다니까 일에서 좀 빼야 될 것 같아. 저 사람 바쁘잖아.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모든 일에서도 밀려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건 정말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 그냥 그 단어만을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이고, 어머머머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찔리네요. 두 번째는 했던 말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게 되면 상대방은 똑같은 상황이어도 전혀 다른 뉘앙스로 느껴지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좀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그거를 반복하면 잘못했다고 느끼거나 마음에 안 든다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복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라고 볼 때요. 인터뷰하듯이 정확한 말로 내 감정과 욕망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 단어를 냈을 때 내가 의도하는 바를 상대가 잘 받아들일까라는 걸 고민하면서 말의 속도, 그리고 말의 높낮이, 그리고 말의 끝, 단어를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렵지요. 그래서 히말라야 성자들의 책에서는 이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은 일화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수아미 라마의 스승이신 바바지께서 겪으셨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한 역장이 이때는 굉장히 뇌물이 많이 오가던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역장이 바바지를 스승으로 모시고 계셔서 나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아주 작은 거짓말도 하지 말라 그래서 이분이 전혀 3개월 동안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랬더니 뇌물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잘리게 되고 잘려나가면서 이분에 대해서 욕도 하고 험담도 하고 하지 않았던 일도 얘기를 해서 이분이 결국은 법정까지 쓰게 됐는데요. 그 법정의 판사가 물을 때 당신은 왜 그렇게 이런 상황을 벌였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거짓말하지 않기로 바바지라는 스승과 결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판사가
나도 그 스승을 모시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석방시키고 진정으로 죄를 지은 그분들을 법정에 다시 세워서 감옥에 갔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의 삶은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됐는데요. 그 거짓말을 하지 않은 3개월 동안 사람들의 욕망과 거짓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깨닫게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렵고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내 삶에서 거짓말하는 부분은 없나? 귀찮아서 혹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할까? 아, 내가 이 부분을 잃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부분은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 거짓말한 것도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에 대한 내용을 명상음악과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두려워서 두려운 마음의 현실을 거짓으로 덮을 때가 있지요. 그럼 그 상황은 더 커지면서 진실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될 텐데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지 않으면 생각으로 상황을 만들면서 뇌의 노름에 빠지게 된다고 봅니다. 불편한 상황을 그리고 두려운 상황을 지우기 위해서 내 진실을 가리고 있지 않은지 정확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됨은 내면의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행동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수행법이라고 하죠. 양심은 가장 좋은 삶의 안내자라고 히말라야 성자들의 책에서는 강조합니다. 혹시 평안함을 위해서나 귀찮아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을 행한 건 없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